자, 여러분, 매크로 이슈와 시장,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타 크게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서 시장 상황을 먼저 체크하고 시작하죠. 미국 6월 CPI 소비자 물가 9.1% 급등이 나왔다. 예상치를 상회했죠. 40년 만에 최고치이다. 자, 먼저 이 말씀 드립니다. 인플레 파이터가 되겠다. 연준이 언급하고 있죠. 제 생각에는 연준의 인플레 파이터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자, 미국의 기준금리 먼저 1.75예요. 자, 미국의 CPI 9.1%입니다. 자, 그러면 9.1에서 1.75를 빼면 마이너스예요. 1.75에서 9.1을 빼면 마이너스 7%대인가요? 자, 이거 올리자고요. 0.75. 1% 올렸다 치자고요. 2.75. 그러면 과연 몇 프로 마이너스일까요? 마이너스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6%이다. 사실 연준은 인플레에 포기했습니다. 지금 맞출 수가 없어요. 인플레 파이터의 시대는 2008년도 이전이라고 제가 이미 수십 번 언급드렸어요. 그리고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비트코인 기술주 바닥론 더욱 가열이다. 연준 100bp 1% 금리를 올리더라도 금리 인상 두렵지 않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매도 빨리 맞는 것이 낫다. 지금 월가 분위기가 딱 그렇습니다. 6월 소비자 물가가 9.1% 오르면서 41년 내 최고치를 나타냈는데요. 주식 시장이나 비트코인은 놀라운 복원력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래서 물가가 이렇게 높게 나오니 연준이 7월에 금리를 100bp 1% 금리를 올리고 9월에도 75bp 추가 인상을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그런데도 시장 분위기가 생각보다 칙칙하지 않습니다. 자, 시장 분위기를 잠깐 보고 올게요. 해외 증시 간밤에 나스닥이 0.15, 다우가 0.67, S&P가 0.45예요. 오늘 니케이가 0.62 상승했고요. 상해가 0.08, 약보합권, 항생이 0.22. 자, 유럽 증시가 현재 열리고 있는데요. 독일, 프랑스, 영국 0.6%대 하락. 시장이 크게 반응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쵸? 자, 더불어서 자, 국내에서도 코스피가 0.27, 약보합권, 코스닥이 0.38 상승으로 끝났다. 국내 증시도 그나마 나쁘지 않았다. 더불어 미국 증시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자 0.75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죠. 그리고 나스닥의 주봉이에요. 자, 많이 빠지고 바닥을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바닥을 현재 잡아 나가고 있어요. 그렇죠? 한눈에 보입니다. 자, 이 바닥을 잡아 나가는 시기에 온통 세상은 망할 것처럼 모든 미디어 100개 중에 95개가 이렇게 언급을 하였죠. 자, 일봉으로 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자, 아까 그 내용을 같이 한번 보죠. 정말 좋은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의 저의 생각과 동일합니다. 첫째, 연준이 더 빨리 금리를 올리면 긴축 사이클이 더 일찍 끝난다는 기대입니다. 채권금리 선물이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금리 고점은 내년 1월입니다. 지난달만 해도 금리 고점은 내년 6월이었습니다. 자, 금리의 상단이 곧 가까워진다. 연준의 금리 인상이 끝난다. 즉, 금리 인상 중단과 금리 인하의 사이클이 다가올 수 있는 시기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 둘째, 인플레가 피크, 정점을 찍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6월 물가에는 최근 원유 가격 하락이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물가를 감안한 적정 국채 수익률은 2.33%로 내려와 있습니다. 10개월 내 최저 수준입니다. 자, 국제유가 한번 보고 올까요? 국제유가를 보고 하면요. 자, WTI 서부 텍사스유 96.30입니다. 고점 122달러를 찍고 96.30, 고점 대비 약 30% 가까이 빠져 있습니다. 자, 유가, 물가에는 원자재가 가장 기준이죠. 그 다음 수출입 물가, 그 다음 생산자 PPI 물가, 그 다음 소비자 CPI 물가예요. 첫 번째는 원자재 가격의 기준은 원유입니다. 원유에는 미국산 서부 텍사스유, 그리고 영국산 북해산 브렌트유, 중동산 두바이유가 있죠. 대한민국은 두바이유를 갖다 많이 쓰죠. 하나, 전세계 유가 지표는 WTI. 중요한 건 얘가 고점을 찍고 많이 내려와 있다. 자, 지켜봐야 되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자, 여기 마무리가 나옵니다. 경기 침체 가능성을 반영해서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오히려 떨어지고 있죠. 장기 채권 수익률 하락은 기술주와 성장주 밸류에이션에 유리한 환경입니다. 자, 나스닥 100 지수가 장중 2% 넘게 떨어졌다가
0.1% 정도로 자 반등이 나왔던 부분은 이 같은 심리를 반영합니다. 물가가 저렇게 높게 나왔는데도 자, 사실 이제 연준의 금리 상단이 가까워지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경제가 그렇게 좋지 못해요. 경제가 받아주지 못하면 더 이상 금리를 못 올립니다. 인플레 잡기 위해서 경기를 포기하겠다? 저는 그 시대는 2008년도 이전에 옐런 그린스펀이 끝이었다. 그리고 폴 볼커가 인플레 파이터의 시기였죠. 지금은 사실 디플레 파이터의 시기입니다. 자, 그래서 미 국채금리 2년물과 10년물 역전이 되었죠. 10년이 2.96, 2년물이 3.2%더 벌어졌습니다. 10년물이 미국의 장기 경제 성장률을 반영합니다. 경제가 떨어진다는 그런 시그널이 나오고 있죠.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고 있다. 자, 그리고 미국의 원달러 환율이 1316원, 원화는 사상 최대 약세이다. 자, 이게 더 올라가기보다는 이제 이게 슈팅이 나오고 있다가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리라 생각을 해요. 더불어 달러 인덱스도 마찬가지겠죠? 107.91. 자, 요거 찍고 고점 찍고 107.75. 더 뛰지는 않았어요. 미 연준 베이지북. 미국 경기 침체 심화 우려 분석. 자, 미국 연준의 경기 동향 보고서예요. 자, 미국 연준에서도 경기 침체 심화가 우려가 된다. 저 경기가 빠그러지면 다 정치가 되겠죠. 다 정지가 됩니다. 그래서 자, 미국 투자자 인버스 ETF에 베팅한다. 하루 2억 달러 유입. 기업 실적도나 우려 커지자 내리면 3배 상품의 뭉칫돈이다. 자, 인버스 ETF 이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뭐 단기나 중기로는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장기적으로 투자하기에 괴리율이 무척 크다. 제가 항상 언급드려죠. 저는 매매 이런 걸 좋게 보지 않습니다. 투자 결국 큰 돈을 벌어가기 위해선 장기 투자 펀더멘털에 기반한 투자가 집행되어야 된다. 그게 눈을 감는 생각까지 항상 습관화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이 나오고 있다. 인버스에 배팅한다. 2억 달러 유입된다. 제가 봤을 때 바닥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그런 시그널이다. 자, 증시 과매도 저 PBR 종목 속출이다. 자, 지금 시장에 기업 가치 대비 펀더멘털 대비 주가가 너무나 싼 종목들이 많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비단 전 세계 증시에 여기에 옥석이 가려지는 시대가 도래합니다. 이 첫 번째 주제가 바로 셀트리온입니다. 이제 펀더멘털의 기업 가치의 성장을 숫자로 확인하면서 수급이 바뀌어 나가면서 폭발적인 고속열차에 탑승할 수 있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코스피의 주봉 차트예요. 자, 바닥을 잡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급하게 빠졌고 바닥을 잡아가고 있다. 빠질 만큼 빠졌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의 또 주식을 보게 되면 한눈에 들어오죠. 바닥을 잡아가고 있다. 수급을 한번 보고 올까요? 국내 증시의 수급을 보게 되면 살짝 오늘 외국인이 들어왔는데요. 조금 더 추세적으로 들어와야 돼요. 완전한 바닥을 잡기 위해선 3,988억 어제 1,000억 매도하고 400억, 200억 매도 폭이 줄었다가 매수가 들어왔죠. 자, 이 부분이 현재 바닥을 잡아가고 있는 모습이다. 고점 대비 2008년도를 제외하곤 최대 낙폭이었다. 전 세계 증시와 코인이건 자산시장이건 신흥국 통화 환율 시장이건 유가, 금리, 환율 3대 경제 지표이죠. 자, 셀트리온 오늘 0.53. 자, 약보합권에서 끝냈지만 선방했습니다. 나름 괜찮습니다. 달렸으니까 잠깐 쉬었다 가던 것도 괜찮죠. 자, 이 자리가 맥자리예요. 자, 여기 정확하게 일봉상 매물대 더불어 주봉상 매물대 보이시죠? 주봉상 매물대 여기 소화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소화하고 있다. 여기를 돌파하게 되면 또 다른 모습을 보이리라 생각을 해요. 헬스케어도 같은 흐름이에요. 주봉상 여기 매물대로 딱 소화하고 있다. 일봉상으로 볼까요? 똑같겠죠? 일봉상 매물대 소화하고 있다. 자, 셀트리온과 헬스케어가 이 매물대를 돌파하면 다른 흐름을 보이리라 생각합니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수급을 먼저 보고 가죠. 연기금이 드디어 26거래일. 자, 그만에 10만 주를 매도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을 통해서 쌍끌이 매도가 나왔어요. 외국인은 매도 폭이 적었어요. 4,580주. 기간 20만 주 중에서 금융투자와 연기금이 담당했습니다.
보험 투신 3호는 자, 매도 폭이 작았어요. 몇천 주대예요. 개인이 21만 주를 받아왔습니다. 자, 연기금이 그중 10만 주를 팔았는데요. 그동안에 워낙에 25거래, 6거래를 담았기 때문에 자, 팔았던 부분이 연속적으로 나오는지 지켜볼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 분위기는 180도 다릅니다. 골드만이 떠나갔고요. 그리고 끊임없이 공매도 누적 잔고가 줄어가고 있고요. 역사상 최소 수준을 계속 갱신해 나가고 있고요. 증권사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반영되어 있지만 실적이 꼽힌다. 그 기반이 합병이 진행되는 걸 세력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수급이 진행되고 있는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 와중에 잠깐 쉬었다 가는 거라 볼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셀트리온이고요. 셀트리온은 기간이 15,000주. 그중 금융투자와 사모펀드가 팔았다. 자, 미미하죠. 거래량이 42만 주. 헬스케어 거래량 85만 주. 거래량이 조금 더 두 종목 다 실려야 합니다. 큰 그림에서 개인의 220만 주가 기간 210만 주. 기간으로 넘어왔다. 헬스케어 기준. 셀트리온은 250만 주의 개인계 물량이 차명을 포함해서 기간 200만 주와 외국인 40만 주로 넘어갔다. 이 큰 흐름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차트의 그림을 잊지 마시고요. 한번 셀트리온은 달리기 시작하면 8개월 그리고 그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기준에서 1년 기준으로 해도 전고점 돌파합니다. 자, 그리고 공매도 오늘 공매도 얼마나 나왔는지 보자고요. 셀트리온 공매도 매매 중 6%대였다. 자, 별 미미했어요. 헬스케어 10%대. 나쁘지 않습니다. 항상 그 근방에 있었기 때문에. 셀트리온의 공매도 누적 잔고입니다. 304만 주, 309천 주에서 3만 주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동안 워낙 폭발적으로 공매도 누적 잔고가 줄었기 때문에 살짝 멈췄다 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셀트리온의 ISO 인증 잇따라 획득, 글로벌 경쟁력 강화. 셀트리온 관계자는 글로벌 수준의 경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 요구에 부합하는 경영활동을 이어나가고자 한다. 지속가능한 제약바이오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앞으로도 ESG 경영활동을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 경쟁력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 셀트리온 본업 집중하니 주가도 실적도 쑥쑥. 실적은 원래 기정사실화였어요. 방향성은 기정사실화. 시간의 차이만 발생을 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세계에서 최초로 바이오젠과 리제네론과 함께 더불어 유럽에서 최초로 항체치료제 허가를 받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미크론이라는 변이를 만나면서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글로벌 국가들의 국가를 넘어서는 빅팜들과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그 무언가 있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약소한 금액으로 신약을 개발했던 한국 최초의 바이오 의약품, 항체 의약품 신약을 개발했던 기술력은 온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룹의 3사의 역량이 모두가 쏟아졌던 부분이 다시 본업으로 돌아오니 당연히 성장할 수밖에 없겠죠. 코로나 치료제 개발 중단에 시장도 긍정적 반응 보여. 수익성 높은 램시마 SC 등 바이오시밀러 고성장 본격화한다. 램시마 SC 하나만 갖고도 휴미라, 엠브럴, 레미케이드 50조 이 바이오 의약품 시장에서 매출 파이 20%가 목표입니다. 즉 10조를 목표로 언젠가는 5조, 4조, 3조, 4조, 5조 그 넘어가는 그 부분에 있겠죠. 램시마 SC 하나만 갖고도 현재 유럽의 램시마 50% 점유율에다가 갖다 꽂겠죠. 바이오 베터로. 미국의 현재 30%, 곧 있으면 40%겠죠. 거기다 램시마 SC를 신약으로 갖다 꼽습니다. 그리고 직판으로 갖다 꽂기 때문에 숫자, 부가가치와 수익성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매도 애들이 셀트리온 실적 좋아진대. 그리고 조금 있으면 합병할 거래. 그러니까 조금씩 갚아 나가자. 몰래. 그리고 10년 전쟁 끝내고 이제 철수하자가 나오는 거겠지요. 합병도 진행하기 때문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겠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글로벌 유통 판매사로 변모 준비. 유럽 항암제 직판 비율 90%까지 확대. 내년 미국 신규 제품 2종도 식판 준비한다. 글로벌 유통 판매사로 도약앞서 팔로 개척. 자,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에서 그 누구도 상상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전 세계 깃발을 꽂고 있고요. 비단 셀트리온의 제품뿐만 아니라 국내 제약 산업의 선구자이자 큰 형으로서, 맏형으로서 타 제약바이오 사업의
그런 제품들을 받아주기도 하겠죠. 그리고 항암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장을 또한 할 겁니다. 자가면역 질환 이 시장을 크게 확장할 수 있는 휴미라의 시장을 크게 확장하는 현재 이게 면역 관문 억제제로 확장한다고 제가 거듭 언급드렸죠. 셀트리온의 ADC 항체 약물 접합체 그리고 현재 항체 중에 허주마, 투룩시마, 베그젤마 여기에 ADC가 또 결합이 될 수가 있으며 피하주사 제형까지 확장될 수 있으며 면역 관문 억제제 자 여기에 옵디보와 키트로다 또한 우리는 준비를 하고 있다. 더불어 mRNA 신약 플래툼이죠. 이 유전자 치료제를 가지고 백신과 항암제 이 부분까지 확장해 나갈 수가 있다. 이 부분에서 셀트리온은 역사를 써나가고 있고요. 이 지판, 육통 지판은 서정준 회장이 구두꾼을 질끈 메고 나가서 개척했던 불모의 그런 도전 노선을 가지고 진행했던 부분입니다. 자, 바이오시밀러 전문지죠. 미국에서 바이오시밀러 도입 가속화 및 절감 효과도 가속화. 자, 암젠의 최근 개요에 따르면 미국 의사들의 바이오시밀러 사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팬데믹으로 인해 부분적으로 발생한 딸꾹질 이후 승인과 수용 모두에서 시장이 성장할 태세라고 합니다. 정리하면 팬데믹으로 인해서 살짝 딸꾹질했다가 그 이후에 승인과 수용 모두에서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태세. 그래서 미국은 같은 단계에서 유럽보다 빠르다. 휴미라와의 경쟁 게임 체인저를 기다린다. 2021년에 200억 달러, 25조입니다. 전세계 시장 규모. 매출을 창출한 휴미라가 도착할 때입니다. 이 분야의 선구자로서 셀트리온이 깃발을 꽂을 준비를 합니다. 교차 처방, 그리고 고농도, 그리고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해서 뻗어나가는 그 부분, 직판을 통해서 뻗어나가는 그 부분. 그렇기 때문에 무서운 겁니다. 이제 수급으로 드러나는 부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켜볼 수 있다. 자, 미국 시장 휴미라 이거 잠깐 정리하고 가자고요. 전 세계 휴미라 매출 비중이 미국, 유럽 동일합니다. 고농도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저농도 경쟁력이 또 떨어지기 때문에 저농도 바이오시밀러 개발을 포기한 빅팜들이 많고요. 저농도로 개발하다가 고농도로 전환 개발해서 하는 빅팜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불어 미국의 고농도 퍼스트 무버는 알보텍과 셀트리온이 가장 앞서 나갑니다. 그쵸? 여기에 교차 처방까지 이 두 가지를 무기로 더불어 셀트리온은 세계 최고의 항체 그런 경쟁력과 수율과 그리고 직판을 통해서 가격 경쟁력 세계 최고입니다. 얘네가 뚫고 나가는데 미국 시장만 20조라는 거죠. 유럽 4.5조, 조합 25조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이 시장에서 파이를 몇 프로 갖고 있지. 나머지 삼바는 살짝 늦습니다. 그쵸? 더불어 얘네는 교차 처방이 진행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지켜봐야 되겠지만. 더불어 나머지는 저농도입니다. 얘네는 경쟁 상대가 되지가 않아요. 왜냐? 셀트리온이 저농도 부분에서 바로 고농도를 출시하기 때문에 저농도를 맞을 이유가 없겠죠. 구연산염을 제거해서 통증을 줄이고 바늘 크기도 줄였기 때문에 제품 경쟁력 또한 탁월합니다. 이 유플라이마가 유럽에서 이제 엔데믹으로 램시마 SC와 유플라이마가 더불어 실력을 보일 거라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셀트리온에 대한 실적 성장은 폭발하는 부분은 막을 수가 없다. 이제 매출액 2조라는 거. 이것도 바이오 약품 항체, 램시마, 허주마, 투룩시마 이거 3개 갖고 만들었어요. 이제 램시마 SC와 유플라이마가 여기에 더해지죠. 휴미라가 미국 시장 뚫리죠.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 베그젤마가 출시를 하죠. 그쵸? 여기에 직판이 더해지고요. 합병이 진행됩니다. 공매도 하랩이라도 못 막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거첩 돌파는 확실성의 영역에 있다. 힘내시고요. 우직하게 우리 길 가자고요.